자, 이렇듯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후 후폭풍이 거센데요. 전국 흐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교과서 지필진의 구성과 편찬 기준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 성명 함께 들으셨습니다. 일단 그 국정화 작업은 상당히 그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9일까지 지필진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필진의 편향성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 오늘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네, 아마 구체적으로 명단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김정계 편찬위원장이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지금까지는 뭐 좌우에 그 올바른 그 균형적인 그런 지필진을 형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여기는 이런 얘기는 확실히 지켜야죠. 말하자면 지필진부터 만일 우편향이다 이런 식으로 됐다면 그거는 뭐 그 과정은 이 논란이 이뤄질 것은 계속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역사교과서를 올바르리라는 그거보다는 저는 균형 잡힌 정말 국민의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이 정도면 합의할 수 있겠다. 그것이 바로 저는 올바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우편향되지 않은 그런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부는 일단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기관으로 어제 정하면서 손은 조금 뗀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이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일단 뭐 확정고시가 끝났으니까 이제 뭐 행정 절차대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금 김정배 편찬위원장이 여러 뭐 원칙론적인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대표 지필진은 공개를 하는데 지필진 공개는 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김정배 위원장의 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필진을 공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문제가 여전히 제기될 것 같고요. 대표 지필진은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9일 날까지 초빙 공모를 완료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기존에 뭐 이름들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우편향 인사들을 뭐 그렇게 하지 않겠죠. 지금 이른바 이념 전쟁, 역사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우편향된 이른바 우편향된 뭐 교수나 학자나 교사들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간에 기간도 너무 짧아 보인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지필진 공개 여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었는데. 너무 이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겼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예고란 20일은 그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생략됐다. 이런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앞으로 제기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질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면은 정부는 어쨌든 간에 특히 여당은 이 민생 쪽으로 이제 행보를 옮겨가려 하겠죠. 이른바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면에서 민생 국면으로 이제 프레임을 바꿔 나갈 겁니다, 아마. 반대로 야당은 계속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니까 여당은 야당에게 이른바 역시 야당은 뭐 국회의 예산이라든지 민생 법안 이런 것들을 팽개치고 여전히 또 민생 발목 잡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야는 아마 그런 쪽으로 전략을 이제 구성해 나갈 텐데 야당은 투 트랙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을 너무 이 투쟁 일변도로 나가게 되면 세월호 참사 때도 너무 강경 일변도가 오히려 여론이 옆으로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 점들 잘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대표도 앞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법적인 조치를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그 지금까지의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행정 그 예고 그다음에 이제 확정 고시를 한 건데요. 그 법 규정에 보면 행정 예고를 하고 20일간의 그 여유 기간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20일간이라는 건 이제 이런 법이 앞으로 입법화 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여론이나 이런 걸 듣는 거죠. 예고하는 기간 동안에. 근데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뭐 공청회 등등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좀 결여돼 있다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확실한 그런 위법은 아닙니다만 절차상의 그 민주적 절차가 좀 생략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는 이제 그 문제를 걸고 있는 것 같고요. 헌법 소원을 한다는 것은 이제 획일적인 생각들, 역사에 대한 획일적인 사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헌법적인 판단을 원하는 그런 것은 아마 야당이 안 하더라도 충분히 뭐 재단체에서 얼마든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표도 조금 전에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고, 어제 그 진성준 그 새정치전략기획위원장도 장기간 투쟁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여론에서는 민생 발목 잡기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치 현안을 보면요. 언제부턴가 그 이제 프레임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한때는 이제 여야가 이렇게 뭐 그것이 뭐 이념 전쟁이 됐건 뭐 다른 현안이 됐건 간에 야당에 대한 그 여론이 높다가 지지 여론이 높다가 그것이 좀 이제 뭐 장애 투쟁 또는 뭐 이제 본회의와 연계시키고 국회 활동을 연계시키는 게 이제 야당의 전략이 진행되면은 이른바 민생 발목 잡기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관행화되고 프레임화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이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이후에 정기국회 양상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도 아마 이 부분을 고민할 겁니다. 아마 계속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처럼 뭐 장외 투쟁이라든지 이렇게 과격하게 강경 투쟁으로 간다면 이것이 국정화 자체에 대한 현재 반대 여론이 좀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여론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야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의원들은 뭐 내년 총선의 공천, 당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예산안 심의 그리고 지금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20일의 행정예고기간 전에는 뭐 선거구 획정이니 노동개혁이니 뭐 이런 거가 국정의 현안이 됐다가 갑자기 이른바 역사전쟁으로 이렇게 돌변한 그래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말았는데 야당이 아마 투트랙 전략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론의 역풍을 받을 우려가 있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은 대단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야당 지금 일단 뭐 확정고시하고 이제 행정절차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는 법적인 절차대로 강구해 나가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야당 내에서 또 다른 역시 분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내용의 조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연계시켜서 이 부분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새정치연합이 이 교과서 전국을 길게 끌고 가는 것 어떻게 보시나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저는 득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 여론은 과반수는 국정화를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교과서가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다수는 어느 정도 내용은 고쳐야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국정화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 반대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앞으로도 이걸 계속해서 사실은 총선 때까지뿐만이 아니라 대선 때까지도 이 쟁점으로 이끌어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 국민들은 이와 같은 그 역사 교과서도 결국 이념 논쟁으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 1년 차에 우리가 이념 논쟁, NLL 대화로 공개로부터 시작이 된 그런 문제들에서 국민이 식상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제 이념 논쟁은 끝내고 실질적인 국민의 생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자는 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 교과서 문제가 여론도 별로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민생 문제로 빨리 급전환을 한 겁니다. 이런 여론을 파악하고.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 이것을 국회를 식물 국회화하고 모든 것을 팽개친다면 그리고 역사 교과서 논쟁으로 간다면 이건 야당에게 역풍이 부는 거죠. 이 역풍은 총선에서 아마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고요.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논쟁이 분명히 새정치연합에게 항상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을 거다. 현재는 긍정적이지만 잘못하면은 부정적으로 갈 수 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는 그대로 진행하고 말하자면 무쟁점 법안 36개 법안은 통과시키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 다 통과시키고 FTA 관련 다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투쟁할 건 투쟁하고 그러니까 국회 시간 이외에 투쟁을 전개한다면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론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사실 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 반대 여론이 또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야당에 대한 지지율로도 뭐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재보선 결과 같은 경우가 투표율은 낮았습니다만 뭐
반대 여론이 좀 높았던 것에 비해서 과반이 넘었던 것에 비해서 야당이 졌잖아요. 며칠 전 얘기입니다만. 네. 그런 부분도 역시 국정화 자체를 국민들이 이 민생과 상당히 이게 구분시켜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도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뭐 그것과 그대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또 김무성 대표에 대한 지지 같은 건 뭐 사실 그것과 연결돼가지고 또 사실 그럼 떨어져야 되는데 네. 반대론이 높았으니까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바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이 국정화 문제를 직접적인 자신들의 삶과 직결시켜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 국정화 역사 겪어서 국정화 문제가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분명히 논리적 비약이 있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 이제 총선이나 대선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어쨌든 뭐 여야 간의 뭐 총선 현안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당장 현 단계에서는 국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은 상당히 피곤감을 이미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 너무 조서로 좀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피곤감도 있고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이나 대표에 대한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어제부터 국회는 올스톱돼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의 이 강대강 대치 국면 한동안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국민 입장에서는 민생 논의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언제쯤 해소가 좀 될까요? 뭐 앞으로 정기국회가 좀 남았으니까 네.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현재 여론상 유리한 그런 것을 쉽게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주, 또 아마 적어도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아마 이 여론전 이런 쪽으로 전부 보이콧하면서 할 그런 가능성이 많고요. 여론을 네. 이제 환기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장기화돼서 이번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거든요. 네. 이것을 부실국회로 만든다면 특히 예산안과 관련, 예산안은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겁니다. 네. 이걸 부실 심사가 된다면 야당도 이걸 책임을 면할 길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야당의 그 상투적인 발목 잡기, 이것이 더 국민의 그 여론의 지탄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잘못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도 이제 그 통과 법정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고, 그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도 열흘도 지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졸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그런 지적도 나오고 예산은 뭐 어차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자동 부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야당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투쟁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구조적 원천적으로 말이죠. 네. 그리고 11월 13일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선거구 획정 네. 법정 그 기한이. 근데 지금 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여야가 계속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또 같은 당내에서도 지역구가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지금 잠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다시 이제 확정고시 했으니까 다시 물꼬를 터서 선거구 획정으로 간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야당의 지금 대표가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법적 강구 수단도 이제 계속 진행하겠다 그러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뭐 전 이 12월 13일을 넘기기는 대단히 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과거처럼 이 선거구 획정은 내년도나 가서 그야말로 가장 늦게 된 게 17대 총선이었거든요. 선거구 획정이. 네. 그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말이죠. 이런 상태 속에서 선거구 획정이 제대로 뭐 책정되겠습니까? 이미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미 거의 손을 놓은 상태고 말이죠. 네. 그래서 야당도 아까 뭐 양 교수님이 지나치게 강경투쟁으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경투쟁으로 가면 역풍을 맞을 수 있듯이 여당도 확정고시 끝났으니까 무조건 민생으로 가자라는 것도 사실 국민들이 보기엔 대단히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워요. 네. 20일 이상을 이른바 역사전쟁한다고 뭐 친일이니 독재니 야당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선 이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잘못해서 우리 청소년이 모두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마당에 바로 확정고시 끝났다 없던 일을 하자.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당도 너무 이 부분은 그렇게 정부가 확정고시 끝났으니까 우리는 민생으로 가자라고 하지 말고 여당 내에 또 반대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집권당 나온 모습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자,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이후에 정치권에 불고 있는 후폭풍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